구본무는 1945년 경남 진주에서 구자경 회장의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경남 의령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다녔다고 하는데요. 어린 시절 구본무는 소박하고 착한 친구였다고 합니다. 매일 점심 도시락에 밥 대신 토스트를 담아 등교했는데 친구들에게 늘 나눠주었습니다. 졸업 전까지 늘 도시락의 절반만 먹었던 셈인데 단 한 번도 성질내거나 언쟁을 벌이지 않았다고 하죠. 여담으로 초등학교 3년 선배는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었습니다. 대학교는 연세대를 갔고 재학 중 육군 현역으로 만기 제대했습니다. 재벌 총수 가운데 드문 현역 출신이죠. 전역 후에는 미국 애슐랜드대 클리브랜드 주립대에서 학사와 석사 과정을 밟았습니다. 졸업 다음 해인 1975년 LG화학 과장으로 입사하고 20년 동안 수출, 기획, 영업 업무를 담당하며 경영 수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995년 LG그룹 총수 자리에 올랐습니다. 부친인 구자경 회장이 젊고 도전적인 경영진이 미래 사업을 주도적으로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결심. 이에 따른 국내 대기업 최초의 무고승계였다고 하죠. 이뿐 아니라 당시 가문의 원로 경영진들도 동반 은퇴함으로써 신임 회장을 비롯한 젊은 경영진이 소신 있게 경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당시 구 회장은 취임사에서 공정, 정직, 성실을 바탕으로 하는 정도 경영을 통해 고객을 만족시키는 경영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구 회장은 보건사회부 장관의 딸인 김영식 여사와 결혼했습니다. 시아버지 구자경 회장은 며느리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하죠. 보수적인 며느리를 원했는데 맏며느리는 개방적이고 아래 며느리들이 보수적이었다. 뒤바뀐 감도 없지 않지만 그만하면 잘 맞는 편이다. 이후 김영식 여사는 모두의 존경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다른 회장 부인과 달리 미술관을 운영하지도 않고 여의도 트윈타워에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고 하죠. 둘 사이에는 아들과 딸 둘이 있으나 아들을 불의의 사고로 잃은 아픔을 겪었습니다. 이에 따라 동생 구본능 회장의 외아들인 구광모를 양자로 입적했죠. 착한 기업의 이미지는 구본무 회장에 의해 만들어졌는데요. 그의 검소하고 올바른 성품이 밑바탕이 되었다고 합니다. 조부인 구인의 창업주에게서는 소탈하고 검소한 성향을, 소학교 교사였던 부친 구자경 회장에게서는 엄격한 규율과 예의범절을 배웠다고 하죠. LG가의 자식 교육에 대한 일화가 있습니다. 소학교에서 근무 중이던 구자경은 부친 구인의 부름을 받고 라키아학 이사로 입사했다고 하는데요. 공장에서 현장 근로자들과 같이 먹고 자는 등 혹독한 경영 수업을 받았다고 합니다. 구인의 회장은 생전에 왜 장남을 그토록 고생시키냐는 질문에 대장장이는 하찮은 호미 한 자루 만드는데도 당금질을 되풀이하여 무쇠를 단련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러한 혹독한 교육 방식은 구본무 회장까지 이어졌다고 하는데요. 고등학교 시절에는 아버지의 강한 질책에 가출까지 고민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같은 교육이 밑바탕이 되어 구본무는 회장으로 취임한 뒤 정도 경영을 선언합니다. 내부에서는 실적을 올리려면 정도 경영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우려를 표했지만 구 회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며 단호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불법을 해야 1등을 할 수 있다면 차라리 1등을 하지 않겠다. 그가 추구했던 정도 경영의 결과가 현재 LG의 긍정적인 이미지의 바탕이 되었죠. LG 의인상을 제정하여 사회적 의인에게 유로금을 전달해온 것도 구 회장의 뜻이었습니다. 국가와 사회 정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 의인에게 기업이 사회적 책임으로 보답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형편이 어려운 부부들에게 무료로 결혼식을 올려주는 예식장 사장님이 있습니다. 그는 아내와 결혼할 때만 해도 돈이 없어서 예식도 못 올리고 고생도 많이 했다. 나처럼 돈이 없어 결혼식도 못 올리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어 보람되고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50년간 김밥을 팔아 모은 전재산 6억 원을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한 박준하 선생님. 그녀는 김밥 장사를 그만둔 뒤에도 지적장애인 11명을 집으로 데려와 돌봐주었다고 하죠. 경남 남해에서 빵식이 아재로 통하는 이분은 매일 아침 등굣길 아이들에게 무료로 빵과 요구르트를 나눠준다고 합니다. LG가 이렇듯 어려운 이웃을 돕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의인상을 시상함으로써 선한 영향력이 널리 확산되고 있습니다. 물론 구 회장 재직 기간 중 LG가 정경유착 사건에서 완전히 자유로웠던 것은 아닙니다. 2016년 최순실 게이트에 관련하여 청문회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날 청문회에서 했던 발언은 이른바 사이다 발언으로 화제를 모았었죠. 당시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이 정부에서 요구하면 계속 돈을 낼 겁니까? 라고 물었는데 답변이 걸작이었습니다. 국회에서 입법으로 막아주십시오. 뼈있는 비판의 메시지에 하태경 의원은 할 말을 잃고 다른 부분에 대한 질의로 화제를 돌렸습니다. 그가 이렇게 당당할 수 있는 이유는 기부금을 냈지만 확실한 혜택을 받은 게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뿐 아니라 국내 기업 중 처음으로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여 지배구조 논란에 휘말린 적이 없었으며 LG와 GS가 분리할 때에도 잡음이나 분란이 없었죠. 하지만 그에게도 아픈 손가락들이 있는데요. 그중 가장 아픈 손가락은 LG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빅딜은 구회장에게 가장 뼈아픈 한으로 남아있죠. 1989년 금성일렉트론을 설립하며 반도체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96년에는 증시에 상장하는 등 LG의 새로운 주력으로 기대를 모았습니다. 당시 LG반도체는 세계 최초 수식어를 단 메모리 반도체를 연이어 개발하며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구 회장은 반도체를 미래 사업으로 규정하고 18조 원 규모의 투자도 확정지은 상태였죠. 하지만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정부가 빅딜에 나서면서 LG반도체는 큰 위기를 맞이합니다. 빅딜을 통해 재벌들의 중복 과잉 투자가 이뤄진 사업을 정리하여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인다는 게 정부의 이유였죠. LG반도체는 현대전자와 통합을 추진하면서 경영권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현대 측은 D램 시장 점유율이 LG보다 앞서고 있다는 점을 주요 근거로 들었고, LG 측은 현대 대비 훨씬 다양한 논구를 들었습니다. 가전통신을 주축으로 하는 LG로서는 전자산업의 핵심 부품인 반도체가 전략적 측면에서 필요하다는 점, 세계 최고 기술력을 인텔로부터 인정받았다는 점, 무엇보다 부채 비율이 현대전자보다 훨씬 낮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기술력과 재무구조 등 모든 면을 종합해봐도 LG반도체가 현대전자보다 앞서 있다고 주장했죠.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자 결국 실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정경련 추천에 의해 컨설팅사는 미국의 아서디 리톨로 선정되었습니다. LG가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정부의 압박 때문이었죠. 정부는 빅딜을 하지 않으면 대출 중단 등 금융 제재를 취하고 워크아웃 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1998년 12월 24일 실사 결과가 발표됩니다. 결과는 현대의 승리였습니다. 구 회장은 끝까지 LG반도체를 지키려고 했지만 정부의 압박이 거세지자 눈물을 머금고 현대로 넘겨야만 했죠. 큰 충격에 빠진 구 회장은 수개월간 두문불출했다고 하며 빅딜 과정을 주도한 정경련과도 척을 지고 행사에도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결과에 대해 당시 정부의 대북 사업에 적극적이던 현대를 밀어주기 위해 정권 차원에서 LG그룹을 내쳤다는 분석까지 나오기도 했죠. 이후 구 회장은 라이벌 삼성그룹이 반도체 사업을 발판 삼아 초연료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을 지켜보며 가슴을 쳐야만 했습니다. 합병으로 잘 나갈 줄 알고 있던 현대전자에도 큰 시련이 닥쳤습니다. 인수대금을 치르느라 자금난에 빠졌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심각한 시장 불황이 오게 되었죠. 결국 현대에서 빠져나와 하이닉스로 이름을 바꾸고 주인 없는 상태로 지냈는데요. 구본모는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재계에서는 이에 대해 과거 LG반도체를 뺏긴 충격으로 해석했죠. 그리고 2012년 SK그룹으로 옮기면서 지금의 SK하이닉스가 되었고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변신했죠. 얼굴을 보면 마냥 온화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대기업 총수로서 필요한 결단력을 보인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1992년 당시 부회장이었던 구본무는 영국 원자력 연구원에서 충전을 통해 재사용이 가능한 2차 전지를 접하게 됩니다. 이것이 미래 먹거리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 그는 샘플을 가져와 이를 연구하도록 지시합니다. 이후에는 LG화학으로 이전하여 연구를 지속했지만 가시적인 성과가 없자 사업을 접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분분했다고 하죠. 그러자 구 회장은 포기하지 말고 투자와 연구 개발에 더욱 집중하라. 꼭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다시 시작해보라고 독려했습니다. 그 결과 LG화학은 중대형 배터리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2차 전지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이 되었습니다. 구 회장이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끈질기게 밀어붙인 결과입니다. 이뿐 아니라 1998년 LG전자와 LG반도체가 각각 운영하던 LCD 사업을 하나로 모아 LGLCD를 설립합니다. 구 회장이 미래를 보고 디스플레이 사업 육성이라는 신속하고 단호한 결정을 내렸던 거죠. 반도체 빅딜 직후 외자 유치 협상의 속도를 올렸고 필립스로부터 사상 최대 규모인 16억 달러의 자본 유치에 성공. 3개월 후에는 LG 필립스 LCD를 출범시켰습니다. 이후 LG 디스플레이를 출범시켰고 더욱 가감한 투자를 통해 디스플레이 선도 기업으로 거듭났죠. 이렇듯 구본무 회장은 반도체에서 못다 이룬 꿈을 디스플레이, 배터리 등에서 구현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작품은 4조 원을 투자한 마국 사이언스파크입니다. 구 회장은 기공식에서 LG 사이언스파크를 중심으로 다양한 인재들이 유치하고 육성하여 기술과 산업 간의 융복학을 촉진하고 시장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구 회장이 재직하는 동안 LG그룹의 매출은 5배가 커졌는데요. 94년 30조 원대에서 17년에는 160조 원대로 늘어났죠. GS와 LS 등 계열 분리하고 난 뒤 거둔 성적임을 감안하면 더욱 놀랍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자, 오늘은 LG그룹 구본무 회장 이야기였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역사비디오였습니다.